장농 얘기 왜 하고 있느냐? 무몰딩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. 굳이 해야겠다 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면, 저건 중간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샜다가는 뜯어내고 드러내야 하는 뭐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540만 원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. 여기 와서 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. 틀딱이냐? 이런 얘기들. 안녕하세요. 우리건설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3년 후 집을 망치는 인테리어, 이거 말씀드릴 건데,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뭐 좀 잘못 시공을 하면 처음 한 1, 2년은 괜찮다가 한 3년쯤 지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인테리어 공사, 이걸 말씀드릴 겁니다. 결로 문제, 누수 문제가 이렇게 잘못 시공하면 생깁니다. 이거예요. 자, 첫 번째 사진, 뭐 첫 장부터 좀 보기 거북한 더러운 사진인데, 이게 장농 뒤쪽에 곰팡이가 잔뜩 핀 이런 상황이에요. 단열 규정이 좀 약할 때 지은 옛날 집들은 뭐 저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벽 전체가 다 곰팡이가 이렇게 핀 상황인데,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장농 뒤에 곰팡이를 제거해주는 전문 업체까지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. 자, 그럼 장농이 없으면 저 곰팡이가 안 생기느냐? 예, 안 생깁니다. 똑같은 집에 장농 뒷벽만 저렇게 생기는 거니까 습기가 맺히는 벽에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말려줘야 되는데, 장농이 그 공기의 순환을 막고 있는 거죠. 실제로 결로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거든요.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우리 현장에 붙박이장 설치하는 사진인데, 붙박이장이 뭡니까? 아예 이제 상하 좌우 딱 길이에 맞게 이제 제작해서 빌트인 된 뭐 일반 가구죠. 이거 안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내부 뒷판에도 통기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숨구멍이 있는 거예요.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공기의 통로죠. 그러니까 공기 통로를 뚫어서 벽체하고 가구의 뒷벽 이 사이에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하는 역할의 공기 구멍인 거예요. 예, 뒷판을 이제 말려주는 거죠. 예, 문이 닫혀 있어도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저렇게 상부 틈새까지 둡니다. 가끔 장 상부에 저렇게 틈새가 마감이 안 됐다라고 하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건 하자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겁니다 라고 잘 설명드리면 이해들을 하세요. 밑에도 있어요. 가구 하단부에 공기 통로가 있어서 아래쪽과 위쪽으로 다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뚫어 놓기도 하죠. 지금 장농 얘기 왜 하고 있느냐? 무몰딩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. 기존에 있는 벽체가 수직 수평이 정확하지가 않다고 지금 사진처럼 목재로 틀을 짜요. 저렇게 목재로 틀을 짜서 그 위에 석고보드를 붙여서 벽을 만들잖아요. 무몰딩 하려면 이제 수직 수평이 딱 맞는 평평한 면이 있어야 되니까 그 벽을 저렇게 만든다고요. 이렇게 기존 벽에다가 공간을 두고 추가로 경량 벽체를 시공하게 되는데, 이게 아까 장농으로 막혀서 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곰팡이가 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. 오히려 더하죠. 이게 환기를 해주는 통기관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.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. 현장에서 단열재 붙이는 사진인데, 단열재는 150mm 두께입니다. 외벽의 면에 있는 곳에 단열재 두께는 보통 150mm예요. 75mm 짜리 두 겹을 붙여요. 한 겹 붙이고 또 붙이고. 왜 두 겹이냐? 겹치는 자리에,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겹치는 이 자리에 냉기가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이에 두 번째 장은 붙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겹쳐서. 그런데 이게 다 그렇게 면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한쪽 면, 뭐 측벽 면, 이런 한쪽 면은 쭉 여기서부터 그렇게 지그재그로 붙여올 수가 있죠. 이렇게 가능한데, 코너 부위, 그러니까 창문과 직각으로 만나는 모서리 이 부분, 뭐 여긴 겹쳐서 할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어떤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코너 부분의 단열 상태를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, 아래 사진이 열화상 카메라라고 하는 장비로 촬영한 거예요. 어느 부위로 바깥의 냉기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촬영 장비인데, 파란색이 냉기가 이제 있다,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역시 세로로 코너 부위의 냉기가 저렇게 파랗게 들어오고 있잖아요. 벽체의 하단부는 골조 슬라브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냉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
이런 파란색 부분들에 왜 곰팡이가 안 생기느냐?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바닥에 난방도 들어오고 환기도 되고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마르는 거예요. 결로가 생기는 아주 작은 선인데 결로가 생기는 양보다 환기가 돼서 마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슬 맺힘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에 벽체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아래, 옆, 위 완전히 틀어 막아서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. 아까 붙박이장처럼 환기구를 설치할 수도 없어요. 뭐 벽에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 통기관을 뭐 설치할 수도 없으니까요. 예. 처음 한 1, 2년은 괜찮아요. 한 3년쯤부터는 급격히 곰팡이가 피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때쯤 되면 석고보드 이음 부위도 뭐 살짝 터지고 벌어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쾌쾌한 냄새가 이제 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부몰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굳이 해야겠다 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거죠. 저 아까 모서리 부분, 저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였던 그 창문면과 이 벽이 만나는 이 코너 부분, 저기가 주범이거든요. 저 부분을 단열재를 스티로폼을 10mm 폭으로 잘라줘요.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골조가 나올 때까지 두 겹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. 왜 10mm냐? 우레탄 건이 들어가야 돼서 그런 거예요. 저 우레탄 건 두께가 10mm거든요. 그러니까 저걸 쑤셔서 넣고 잘라낸 틈에다가 우레탄을 충분히 밀실하게 충진을 해서 바짝 말려준 다음에 잘라내면 아까 생긴 냉기가 들어오는 틈이 연결이 안 됐었던 그거를 원천적으로 없애주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단열재를 완전히 일체화 시킨 다음에 벽체를 만들면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, 누수. 지금은 분양 당시에 이미 건설사가 거실 발코니나 뭐 방이나 다 확장을 해서 시공을 하잖아요.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지은 아파트가 없었어요. 불법이었거든요. 발코니 확장 합법화. 이게 2005년 11월부터 시행이 돼요. 15년 전이네요, 지금부터.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은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지 않은 집을 구입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를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, 근데 넓게 쓰기 위해서 확장만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사용하려고 난방 배관을 거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. 자, 난방 배관 어떻게 연결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,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바닥을 살살살살 이렇게 까가지고 기존의 방까지 시공되어져 있는 난방 배관 찾아요. 지금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동그랗게 나와 있잖아요. 저거 찾아내서 그 배관을 이걸 절단을 하는 거예요. 절단한 다음에 이렇게 기존 배관을 끊고 연결용 부품을 써서 길게 이어서 이렇게 스티로폼 깔고 그 위에 난방 배관을 까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닥 미장을 방바닥 높이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제 미장을 하는 거죠. 이게 왜 문제냐? 물이 들어가는 배관은 누수가 발생한다면 무조건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특히 저 난방 배관은요, 겨울엔 뜨거운 물이 들어갔다가 여름엔 다시 차가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신축 팽창이 그냥 반복되는 관인 거예요. 중간에 이음부가 있으면 분명히 누수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는 지금 저 사진의 작은 사진 보시면 저게 300m짜리 긴, 끊김없이 300m로 연결된 통선, 저 엑셀 파이프, 저 긴 선을 통째로 가지고 와서 방마다 줄줄 빠지게 연결해 놓은 다음에 방마다 끊김없이 한 번에 연결하는 거예요. 어디서 시작하느냐? 싱크대 열어보면 밑에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텐데, 이게 온수 분배기예요. 싱크대 하부 온수 분배기에서 시작해서 나가서 안방 뱅글뱅글 돌고 다시 온수 분배기로 오고, 또 그 옆에 온수 분배기에서 시작해서 나가서 거실 돌고 오고, 이런 식으로 방마다 중간에 끊김없이 한 배관으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. 왜? 저건 중간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샜다가는 도대체 어디서 새는지 알 수도 없고 방을 다 뜯어내고 드러내야 하는 뭐 어마어마한 대공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하려고 잘라서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하면 지금 사진처럼 누수가 되는 거예요. 뭐 처음 1, 2년은 괜찮을지 몰라도
좀 지나서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신축 팽창이 되면서 누수가 생기죠. 저기 물이 새면 찾지도 못하고 밑에 층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. 다시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. 네, 오늘 잘못 시공하면 결로가 생겨서 곰팡이가 피거나 또 누수가 생기는 인테리어 공사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, 한마디만 더 할게요. 이겁니다. 무몰딩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 건데, 이렇게 벽체를 추가로 만들잖아요. 기존 벽에서 튀어나오게 저렇게 설치를 하면 당연히 면적이 줄어들어요. 목재로 가로 세로 틀 짜서 벽에 세우고 저 위에 이제 석고보드 붙이면 저 목재 두께가 30mm니까 30mm, 석고보드 10mm, 그리고 똑바로 세운다고 보통 벽에서 한 20mm 정도가 떨어져요. 그러면 60mm 정도 보통 튀어나오는 거거든요. 60mm 정도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.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. 일반적인 32평의 도면인데 보통 거실 끝에서 저쪽 뒤쪽에 주방 벽까지, 그러니까 이 세대의 세로 길이가 10m 정도 보통 됩니다.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다 경량 벽체를 덧대서 시공을 하는 건데, 뭐 좀 짧게 잡아서 작게 잡아서 한 10m만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시자고요. 아까 두께가 60mm였잖아요. 60mm에 길이 10m 곱하면 0.18평 나옵니다. 0.18평. 여기에 요즘 아파트 평당 3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. 강남, 강북 평균적으로. 지금 뉴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요. 3천 잡으면 뭐 30평이면 뭐 9억 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될 거예요. 10m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0.18평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540만 원이에요. 540만 원이 면적이 없어져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. 시공비 별도고요. 이 돈 아깝지 않은 분들은, 그러니까 뭐 저 돈의 가치보다 무몰딩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이건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인데, 무몰딩 절대 하지 마세요. 여기 와서 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. 뭐 디자인 공부 좀 더 해라, 왜 이렇게 시대를 못 따라가느냐, 틀딱이냐 이런 얘기들. 틀딱이 틀리 딱딱 뭐 이런 약간 노인을 비아냥거리는 젊은 세대의 용어더라고요. 몰랐어요, 저는 무몰딩이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비용적으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. 일반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